안녕하십니까, 미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 죽전동에 지은 저희 미래하우징의 첫 번째 패시브 하우스에 나와 있고요. 준공이 다 완료가 돼서 건축주님과 세입자분의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 주택을 보여드리고자 죽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죽전동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개 층으로 구성된 건축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공사 과정에서 다락방이 한 20평대 정도 추가가 돼서 전체 건축 면적은 한 130평 정도로 완성이 됐고요. 패시브 하우스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기존 영상에서 보셨던 포인트들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저희 주차 공간은 전체적으로 세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세석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 유지 관리가 가장 간편하세요. 물이나 배수 이런 것들은 가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마감적인 비용은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세석이 조금 날릴 수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저희 죽전동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신 게 어떤 외관이나 외부적인 것들은 가장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건축을 하길 원하셨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완성도 있게 건축하길 원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외장은 이렇게 스타코로 마감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하 1층에서 나오는 창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밟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레싱을 금속이 아닌 이렇게 석재로 해서 마감을 했고요. 창호 하부 비물바지를 마감을 하게 되면은 내구성에는 강점이 있지만 나중에 이 하부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 쪽에도 이 밑에 홈을 파서 전체적으로 물끓기 처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하와 1층에서 벽면 단차가 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상부 쪽에 외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물끓기 비드를 사용을 해서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게 장점이고요. 이쪽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 건물의 담장 안쪽으로 이렇게 작은 마당과 그리고 툇마루가 있어요. 합성목으로 툇마루를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없게끔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창에는 알루미늄 후레싱을 설치를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세대 층이 나중에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 세대 층마다 모두 전열 교환기라든지 보일러를 분리 설치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보일러가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전열 교환기가 위치해 있고요. 전열 교환기 필터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있고 이렇게 바깥쪽에도 필터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2번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 필터는 안쪽에 방충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내부 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벌레들이 포집될 수 있게끔 했고, 필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 가능하게끔 설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 외에도 이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필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는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거의 24시간 돌린다고 보셔도 돼요. 한겨울에도 돌려도 문제가 없고 한여름에 돌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실외 문들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돼서 기밀 처리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외부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도 안쪽에 기밀 처리를 진행을 해서 외기가 통하지 않게끔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 단열재는 비드법 단열재 200mm에 스타코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부터 나오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걸 보실 수 있는데, 비드법 단열재가 100mm 해가지고 2번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하부 쪽에 이렇게 턱이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는데, 기단부 같은 경우는 땅에 생기는 습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단열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압출법 단열재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압출법 단열재로 시공을 했을 때는 비드법 단열재가 보다 두께가 얇아도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기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셀룰로스 단열재를 시공을 함으로써 경량목 구조 안에다가 충분히 단열재를 충진을 해서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충족할 수 있게끔 단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쪽 현관으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 현관문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관문 같은 경우는 앤썸 캐멀링에서 설치하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 레버를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잠기게 되는데요. 다시 열었을 때 그리고 잠겼을 때 이렇게 레버를 올려서 이 스트라이커를 압착시킴으로써
이제 현관문의 기밀 성능도 창호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관이 보이게 되는데 건축주님께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통신함이라든지 분전함을 전부 노출시켜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단기 같은 부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전등, 현관, 실외기, 각 방이라든지 아일랜드, 쿡탑, 공조기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분기가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 있는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외부등 같은 경우는 밤에만 들어올 수 있게끔 타이머를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몰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하 1층과 1층 같은 경우는 자녀분 3분 그리고 건축주님 2분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현관이나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넉넉히 배치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위쪽이라든지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구성해서 조도가 은은하게 밝혀질 수 있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턱이 있는 현관을 넘어서 오시면은 이제 중문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워낙 현관문이 창호와 같은 현관문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단열 기밀 성능이 워낙 좋아요. 중문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품처럼 이렇게 유리도어로 해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설치를 진행을 했고요.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전면에 저희 계단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담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 및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데요. 건축사분이 이 계단만큼은 꼭 포인트로 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골조부터 이 계단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시공을 했고 유리 난간이 설치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무늬목 계단판 안에다가 유리용 브라켓을 설치를 해서 이 난간을 특별하게 하부 고정물이 안 보이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훨씬 깔끔하게 느껴지죠.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주택의 지하 1층에 나중에는 여기를 지하 1층에 거실로 쓰실 수도 있고 또 사무용 공간으로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크게 개방감 있게 오픈을 하고 주방이라든지 거실 가구들을 세팅할 수 있게끔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일랜드가 넓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두 면이 이렇게 창으로 열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남쪽으로 접해 있는 창이 이렇게 크게 오픈이 돼 있으면은 지금 이 주택의 실내 온도가 보일러 세팅은 18도인데요. 현재 실내 온도는 한 23도 이상 나와요. 일사 에너지를 통해서 실내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남쪽 창이 크게 되면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겨울을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 부분에서는 아까 텐마루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시스템 도어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열, 기밀, 환기 그리고 하나 또 필요한 요소죠. 외부 차양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입니다.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일사에너지 자체가 겨울철에는 난방에 도움이 되지만 여름철에는 너무 실내 온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차양을 해줘야지만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너무 더워지는 걸 막아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 차양 장치를 설치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주택의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앤썸 캐멀링에서 시공하는 창호에 앤썸 캐멀링에서 같이 설치하는 애드온 방식의 유리 바깥쪽에 달리는 외부 차양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리모컨 하나만 가지고 창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름철에 커튼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에너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차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외부 차양 장치 같은 경우는 외측에서 차양을 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 자체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틸트 앤 슬라이드 창이죠.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서 이렇게 틸팅 상태로 환기도 할 수 있지만 바를 옆으로 해서 슬라이드 시키게 되면요. 이 옆쪽에서 보시면 여기까지가 창호고 이 부분이 애드온된 외부 차양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차양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레버를 열고 충분히 유지 관리가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실내 벽면은 전부 다 미장에다가 도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미장에 도장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골조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최초의 구조부터 어떤 거푸집도 좀 더 깨끗한 걸 쓰고 그리고 구조에서의 오차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치밀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 결과 이렇게 미장으로 마감을 해도 전체적인 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창이 있는 부분에는 상부에다가 커튼박스 형태의 간접등을 넣었고요. 이렇게 복도 쪽이나 이런 가로지르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구성을 해서 은은한 조도가 실내를 밝힐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바닥은 전체를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세대 분리도 가능을 염두를 하셨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쉽게 미닫이문으로 가려질 수 있게끔 계획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면대 같은 부분은 건식으로 하프베스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안쪽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양변기와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다양한 인원이 여러 곳에서 샤워나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모두 구성을 해놓은 게 특징입니다. 저희 여기층이 지하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초 저희 공사했을 때 보면은 이 계단 골조 부분이 이 벽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던 걸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드렸던 게 지하는 나중에 방수나 결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벽을 띄워서 시공하는 중공벽을 시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공벽이 시공돼서 마무리가 되면은 이렇게 실내와 동일한 느낌의 마감 상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로 벽이 이게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이제 가벽식으로 한 번 더 벽을 세운 거고요. 이 안쪽에 혹시라도 모르는 결로나 습기가 생겼을 때 바닥을 통해서 배수될 수 있게끔 전체 배수구라든지 그리고 배수판을 바닥과 벽에 시공을 해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외벽 부분에다가 단열과 방수를 치밀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배수판을 설치를 함을 통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누수나 결로가 생기지 않게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벽체와 이 벽체가 이렇게 두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실제 콘크리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중공벽이 들어와서 벽체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층에 올라오게 되면 가장 먼저 손 씻을 수 있는 하프베스와 그리고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 양변기와 샤워 시설만 넓게 공간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데 문제없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관을 지나서 왼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 주택의 거실인데요. 이 거실 부분이 보는 것처럼 이 서쪽으로 해서 숲이 펼쳐져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열 교환기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부분들이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픽스 창으로 큼지막하게 창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외부 차양 장치를 통해서 어떤 시선도 차단이 가능하고요. 햇볕도 차단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안쪽에 작은 주방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가 되더라도 지하 1층이 아닌 지상 1층에서도 단독적으로 주방 사용이 다 가능하고요. 아까 보셨던 화장실 외에도 이렇게 또 한 번 공용 세면대랑 화장실이 계획이 돼 있어서 많은 인원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이 돼 있고요. 여기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인데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창이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대에는 화장실이 밝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것도 훨씬 더 잘 마르고 어떤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건축주님 세대의 지하 1층과 1층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올라가서 2층 세입자 세대도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옹벽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미장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는데요. 물구배를 이렇게 살짝 안으로 줘서 그리고 밑으로 줘서 이 하부 전체가 물금기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이 위에 먼지가 쌓인 것들이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이쪽 바깥쪽이나 앞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벽을 타지 않고 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이 옹벽이 얼룩이 생기지 않게 디테일적으로 풀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임차인분이랑 이제 건축주분이랑 동선을 완전히 분리를 함으로써 나중에 세입자분도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설계 때부터 고민하신 게 특징이에요. 이 왼쪽 문이 이제 건축주님 세대로 들어가는 1층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지상 2층에 이제 세입자 세대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지나가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은 남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관할 공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보일러실 공간을 조금 넉넉하게 구성함을 통해서 전열 교환기라든지 보일러 그리고 건축 자재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했고 이런 문들은 통상 일반 주택에서는 이렇게 시스템 도어가 아니라
방화문으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방화문은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도어보다 단열이나 기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은 패시브 하우스인 만큼 모든 실에 대한 기밀과 단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일러실 같은 공간도 전부 시스템 도어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앤섬 캐멀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신발장은 하부 띄움을 통해서 밑에 공간에도 신발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하부 조명이나 벽에 달려있는 조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3로 스위치를 구성을 해서 위에서도 끄고 킬 수 있고 밑에서도 끄고 킬 수 있게 계획을 합니다. 올라오면 밑에 지상 1층과 동일한 구조죠.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세면대가 있어서 간단하게 세대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도 위치해 있어서 안쪽에 보면은 여기 화장실은 샤워 시설 따로 없이 양변기만 이렇게 갖춰진 하프베스 방식으로 화장실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라와서 왼쪽으로 돌게 되면은 저희 주택의 지상 2층의 거실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넓고 높죠. 이렇게 지붕으로 구성한 주택들은 가급적이면 이 지붕 공간을 살려서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떤 같은 바닥 면적이더라도 층고가 높으면 사람이 느끼는 개방감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층고가 높은 집이 패시브하우스 정도 되면 단열적으로나 기밀적으로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차피 단열 자체는 외기에 접하는 외부면에 접해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의 최적이 조금 넓어지는 부분이 물론 난방에서의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오픈됨으로써 집이 추워진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지붕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다락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공간을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런 창들도 전부 다 TT창, 틸트 앤 턴 창으로 해서 앤섬 캐멀링의 시스템 창호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외부 차양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서쪽을 바라보는 뷰가 소나무가 전면에 보이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창은 픽스 창으로 크게 구성을 했고요. 나중에 세입자분이 현관이나 계단을 통해서 이삿짐을 올릴 때는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언제든지 이삿짐을 넣어줄 수 있게끔 시스템 창호를 양개로 열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큰 창이 통으로 열리죠. 나중에 사다리차로 큰 이삿짐들도 충분히 실내로 넣을 수 있게 어떤 설계적인 부분부터 창호에 대한 계획들을 전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방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모든 방들은 다 남쪽의 면에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이렇게 지금 채광이 잘 들어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환기할 수 있는 창들이 다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공간들은 통상 이렇게 지금 디퓨저가 여기에는 하나만 있는데요. 이런 디퓨저 같은 경우는 급기를 위한 디퓨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주무시는 방이나 이런 공간들은 항상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게 급기 디퓨저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돌아서 이제 옆으로 더 나가보게 되면은 아까 지상 1층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스타일러가 들어올 수 있는 가구 배치가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에서 이 방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원래 최초에는 설계에 다락방이 없었어요. 근데 건축주님께서 이제 실제 시공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수납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공간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건축사님과 의논 끝에 이렇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 올라가는 사다리는 안 쓸 때는 이렇게 치워서 옆에 공간에다가 걸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되면 저희 주택의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다락방은 사실상 어떤 생활하는 공간의 느낌보다도 주택에서 부족한 수납 공간들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에 대한 추가적인 공간이 있어야지만 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건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끝 방인데 이 방도 문만 열어도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환기 디퓨저가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층별로 나중에 세대 분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환기 장치라든지 보일러 시설들이 전부
개별로 다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3층의 보일러는 또 3층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3층의 전열 교환기는 또 3층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택은 3층 주택에 전열 교환기가 무려 3개나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각 세대별로 깨끗한 공기나 환기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기계 시설로 대처할 수 있게끔 각 층별 설비나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공간은 이제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면대가 가운데 있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양변기,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샤워와 욕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조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앉아서 바깥쪽을 볼 수 있게끔 외부 차량 장치가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환기창을 설치해서 나중에 화장실에 있는 습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밀 테스트부터 2차 기밀 테스트, 그리고 이렇게 준공 후 모습까지 해서 저희 죽전동 패시브 하우스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마감된 퀄리티는 어떻고 마감된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전체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이제 건축주님 한번 모시고 그동안의 건축 과정은 어땠고, 또 다른 예비 건축주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님 이렇게 촬영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패시브 하우스를 짓게 되셨어요? 토지는 여기를 매입한 지가 좀 됐는데 네. 건축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 지을 때 잘 지어놔야 나중에 유지 보수 하는 거나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되겠다. 네.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 하는 개념이 있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거를 설계해 줄 수 있는 설계 사무소부터 먼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박람회를 통해서 네. 알아보다가 이제 대표님 그때 맞습니다. 만나가지고 심지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시공사를 사실 컨택을 해봤어요. 네. 다른 시공사들은 패시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못하겠다, 아니면은 금액을 20% 이상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고, 그 한국 패시브 협회 교육을 받으신 네. 인증서가 있으셔가지고 대표님하고 이제 시공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게 된 거죠, 패시브 하우스를. 지내보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제가 이제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진행을 네네. 했어요. 혹시나 이제 하자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빨리 캐치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네. 서로한테 이제 편한 방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지낸 게 아마 12월 초쯤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정도를 지내본 것 같아요. 네. 지내보니까 좀 어떠세요? 패시브 하우스는? 제가 이제 건물을 지을 동안에 이제 거주해야 되는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원룸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벽에서 차가운 한기가 안 오는 게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원룸에서 지낼 때는 잘 때 되면은 보일러를 틀어놔도 바닥은 따뜻한데 공기가 옆벽에서 잘- 이제 한기가 이제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여기 들어와서 지낼 때는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고 차가워야 이제 바닥이 차가운 정도. 왜냐하면 난방을 제가 18도 정도로 세팅하고 지냈는데 공기는 대부분 20도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발로 밟고 있을 때는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는데 서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차가운 느낌 전혀 안 드는 거죠. 벽에 한기도 안 들어오고. 네. 패시브 하우스다 보니까 외부 차량 장치도 설치를 하셨고,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설치를 하셨잖아요. 전열 교환기를 써보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 특이한 게 네. 제가 켰는지 껐는지를 잘 못 느끼는 게 일단 아.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런 공기가 나오는 곳에서 공기 흐름이 막 느껴져야 되는데 네. 끄고 생활했을 때랑 켜고 생활했을 차이가 이제 공기의 신선도라고 해야 되나? 바로 숲이 저희 뒤쪽에 있는데요. 숲을 가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출퇴근을 할 때마다. 네. 그때 느끼는 공기의 신선도를 이제 실내에서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장점인 것처럼 네. 느껴져요. 사무실은 굉장히 소음이 커서 그렇죠. 그 사무실에서는 거의 끄고 지내다시피 하거든요. 사무실에서는 바람에 나오는 네. 곳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제 바람이 계속 느껴지니까 네. 싫어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 밑에 바로 제가 있어도 네. 그런 바람을 잘 캐치하기가 어렵고 음. 소음도 덜 나다 보니까 네. 밤에 이제 취침을 할 때도 가동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앉아 있는 데가 지하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좌측 벽이 전부 다 이제 흙에 묻히는 벽인데, 어떤 지하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 습하다, 네. 결로 문제, 그런 뭐 누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설계 기간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셨나요?
설계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네. 저희가 토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옆집하고 만나는 벽이라든가 예. 뒷집하고 만나는 공백이 정말로 시공 가능한가. 음. 그리고 공간 구조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나중에 미래에는 층분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녹여내야 되다 보니까 원래 그냥 그런 거 없이 단독주택으로 했다면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토목이나 그런 미래 계획으로 인해서 이제 1년 정도 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설계하실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설계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각방을 주는 거. 가족 5명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 이슈가 좀 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본식처럼 세면대를 파우더실로 분리를 하는 거. 그렇게 해야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소리 내지 않고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입자를 반드시 끼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와 마주치지 않는 별도 현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더 만족할 만한 다락,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느끼지 못하는 개방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을 저희가 경량목 구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 구조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지으실 때 지붕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거를 경량목 구조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콘크리트 구조니까 지붕도 콘크리트겠거니라고 그냥 단순하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합 구조로 하는 케이스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계를 의뢰했던 이단 건축학 사무소에서 지붕이 경사 지붕일 때는 콘크리트로 품질을 만들기가 어렵고 그 콘크리트 품질에 단열재를 밀착하여 붙이기도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쪽에서 경량목 구조로 하는 걸 제안을 했고 그게 설계에 반영되게 되었죠. 그리고 기밀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1차 기밀 테스트를 최초에 공사 중간에 한번 진행을 했고 마감 시에 2차 기밀 테스트를 해서 최종 저희가 이제 성적은 2.2리터로 난방 사용량은 2.2리터를 기준으로 나왔는데 계획하신 것보다 어떻게 만족하시는 부분이신지요? 지금 패시브 하우스를 이제 시공을 여러 번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따른 성능보다 좀 더 높은 성능으로 이제 완공을 해주시다 보니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첫 인증주택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아쉽더라고요. 더 잘 나왔으면 좀 욕심도 있었는데 그래도 건축주님이 생각하신 기준치보다는 더 높은 성능이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마감 방식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가 좀 독특했잖아요. 전체 벽체가 미장에다가 도장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일부 구간들만 이제 가벽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렇게 선택하신 방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일단 당연히 제일 실내 마감에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는 벽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를 건축주는 고민을 하게 돼요. 페인트를 할 건지 아니면은 도배를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대부분 도배를 택하는 이유가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되지만 실크 벽지, 이제 비닐 벽지 같은 경우는 수직 수평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축주는 대부분 심미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마련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약간 단독주택을 오래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측면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도배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오면은 이제 한 면을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반면에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덧칠만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유해 물질 때문에 이제 공기로 인한 질식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화재로 인한 피해도 좀 더 확산되는 면이 있고요. 반면에 미장과 페인트로 해놓으면 탈 거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에서 좀 더 자유로운 면도 있고 유지 보수가 편한 면도 있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완성도에 대한 퀄리티는 만족하시고요? 정말 만족합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슈화됐던 게 과연 이 미장의 품질을 정말 잘 잡으면 이거는 석고보드 벽체를 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건축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서 저희도 항상 노출 콘크리트 현장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데는 폼만 새 걸로 해서 나중에 띄어서 생활하는데도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하셨다가 막상 그 벽체를 봤을 때는 진액이 또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또 미리 또 과도한 비용을 산정해 놓으면 그것도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좀 예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원가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장 공사가 딱 그 금액 안에 도장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히려 조금 세이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지하의 느낌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제 지내보셨을 때도 어떠세요? 당연히 두 면밖에 묻혀 있지 않다 보니까 최강적으로는 당연히 유리한 네.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지하의 면한 벽 같은 경우가 토양의 온도랑 실내 온도가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벽에 이제 표면 결로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미리 대비해서 이중벽으로 시공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토지 밖에 외벽 쪽에도 저희가 단열과 그 다음에 이제 배수판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물이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지내면서도 딱히 벽면에 이제 결로 같은 부분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벽면에 결로가 생겼으면은 그 이중벽 사이에서 나는 습기 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건축 평수가 100평이 조금 넘고 다락까지 하면 한 120평 정도 되는데 전체 공사비가 평당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제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박스식 우육각 형태로 짓는 게 제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실내에도 최대한 벽체들이 어긋나지 않게 구조를 동일하게 올리고 설비들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같은 게 중요한 비용 절감 포인트죠. 설계할 때. 그래도 예산 안에서 건축이 끝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저는 예산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한 게 네. 예산 안에 대부분 끝나지 않는 이유가 설계가 부실하고 그 부실한 설계를 바탕으로 원가 계산서를 작성을 하고 네. 그거 원가 계산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설계할 때부터 디테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님 같이 이제 견적서를 좀 더 명확하게 뽑아주고 견적을 내줄 수 있는 곳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더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더 절감할지 이런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원가 내에 끝내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뭐 예비 건축주님들께 꼭 요거 한마디만은 꼭 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다른 예비 건축주들한테 이제 네.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건축사와 시공사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춰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예 모르면은 대화조차가 안 되니까 의심만 쌓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에는 트러블로 터지게 되고 그게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건축 설계 비용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거 자료가 되거나 시공사랑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견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의 비용을 너무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고 건축사를 잘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제 마지막 단추까지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 허락해 주시고 또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죽전동 주택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